그렇게 자신들이 발견한 그 변사차가 유병헌인 줄을 몰랐던 40일간 몰랐던 경찰, 그리고 경찰이 그걸 아는 줄 몰랐던 검찰, 이렇게 숨바꼭질이 진행된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된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다양한 이슈를 좀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순천경찰서장 경질됐죠? 예, 맞습니다.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미 경찰청에서 어느 지역에 유병헌이 있었는데 못 잡으면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이 은신한 정황이 확인된 지역에서 네. 유병헌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40여일 동안 그 시신이 유병헌인지도 몰랐던 순천서장은 직위해제를 당했고요. 해당 서의 형사과장 그리고 변사체 수사 관련자들도 모두 네.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수사 라인이 줄줄이 경질되고 있고요. 정말 큰일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검찰청의 강찬우 반부패 부장, 검사장급이잖아요. 오늘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왜 몰랐냐면 너무 바빴다. 민생사건 처리하느라. 그러니 유병헌 씨 관련된 신문 못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경찰은 지금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순천경찰서장이 경질이 됐고 네. 그만큼 경찰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다만 검찰은 이제 경찰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네. 지금 지휘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검찰 간부가 내놓은 건데요. 네. 저 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검찰이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네. 지금 여기 표현을 보면 네. 지휘하는 검사가 신문을 못 봐서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저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휘 자체가 평균점 이상은 됐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상한 변사, 네. 고가의 옷을 입고 있고 스ኳ렌을 먹고 있고 또 유병헌이 쓴 것으로 보이는 꿈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힌 가방에 들려있는 유료품을 확인했으면은 검찰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휘해서 네.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유병헌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법조로 오래 출입한 하종대 국장이시니까요. 일단 변사 사건 발생하면 일단 현지 경찰이 하지만 지휘를 검사가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일일이 다 검사에게 보고하고 도장 받고 결제 받고 하는 거죠. 예, 부검을 할지 여부는 네. 검사가 결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유병헌 씨 시신 부근에서 8점의 바로 네. 관련 여러 물품들이 네. 수거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각 증거물에 대해서 네. 경찰이 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게 어떤 물건인지를 좀 네. 봤어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모스쿠알렌 네. 아주 금방 보면 구원파에서 이거는 생산하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다. 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꿈 같은 사랑 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수거를 한 다음에 그냥 방치해두고 살펴보지 않았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네. 그거를 보고받지 못한 검사는 네. 그런 정보가 없다면 이게 유병헌 씨임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검찰과 경찰이 일단 어쩔 수 없었다. 너무 바빴다면 이 관련된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요. 지금부터 저희가 영상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잘 수사를 했다면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영상 잡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반드시 검거해서 데려다가 죄에 상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명예를 걸고 또 국가의 명예를 걸고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영장 기간 내에 검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검거를 위한 추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맨 마지막 장면 바로 어제거든요. 예. 서로 법무장관의 송구하다는 사과 몇 시간 뒤에 경찰은 저 사실은 이거 유병헌인데요 라고 손을 들었단 말이죠. 이 검경 갈등 여지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네.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경찰에도 확인을 해보고 검찰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경찰의 순위부가
네. 이 바로 시신이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는 어제 7시 한 반 정도라고요. 네. 오후 7시 반 정도로. 그 직후에 바로 인천지방검찰청도 바로 네.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따라서 경찰이 안 시점부터 검찰이 안 시점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네. 경찰이 그걸 숨기고 네. 알려주지 않았다. 일부러 속된 말로 네.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네.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네. 검찰의 분석이고요. 네. 또 경찰이 만약에 이거를 숨겼다라고 한다면은 네. 경찰의 책임론이 다가오고 네. 크게 지휘부까지 문책이 될 사안인데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네. 가장 크게 얻어야 될 교훈이 네. 기본을 지키자 그리고 원칙을 지키자 네. 이런 거였는데 네. 비록 행여병자가 좀 많았다고 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000건이 모두 행여병자는 아닙니다. 그게 변사체의 숫자고요. 그렇죠. 그중에 일부가 행여병자인데 네. 네. 그렇다고 한들 적어도 시신 옆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은 좀 네. 상세하게 살펴보는 게 원칙 아니냐. 네. 이 정도는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천경찰서에 현장 감식했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비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면피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사실은 저 딴 지역에서 어제 발견된 아니면 오늘 발견된 변사 사건도 뭐 관련된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몰랐다? 신문 안 봐서 몰랐다?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근데 유병헌 씨가 순천을 좋아했고 유독 네. 그리고 순천의 별장에 숨어 있다는 것도 검찰의 정보에 파악이 됐고 네.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 얼마든지 이번 변사 사건이 네.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록 네. 경찰에서 그걸 미흡하게 대응을 했더라도 검찰에서 지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얼마든지 유병헌 씨의 시신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대응한 것, 이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시신 확인이 왜 이렇게 걸렸냐? 40일 걸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말도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걸리는 게 맞나요? 예. 일반적으로 만약에 네, 혈액에서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네, 이게 어느 사람인가 동일인 바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대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시신이 네. 살이 80%가 이미 거의 없어질 정도로 네. 부패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골반뼈 부분에서 DNA를 채취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40일가량 걸렸다는 것이고 다만 너무 많은 시신들에 대해서 DNA 조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은 좀 빨리 해달라고 했었더라면 그렇죠. 40일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었다. 네. 40일 걸렸던 것이 원래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밀려 있잖아요. 예, 밀려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포함한 네. 기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40일 걸리는 것, 뭐 원래 좀 오래 걸리는 일에다가 뭐 대기 시간까지 포함할 때 크게 뭐 문제가 됐거나 지체됐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 네. 얘기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네. 유병헌 씨임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거는 미리 이것만 빨리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이게 유병헌 시신이 맞는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딴 사람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잠적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인데 어떤가요? 가장 큰 게 이제 시신의 키입니다. 네. 시신의 키인데 왜냐면은 설령 모두 살점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뼈만 네. 가지고도 키를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인한 걸 보면 인터넷에서는 뭐 160cm를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사실이 아니고요. 네. 유병헌 씨의 키가 159cm인데 네.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뼈의 크기는 신장이 159cm 정확히 맞는다고 그럽니다. 아. 예. 초창기에 경찰 설명을 보면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네. 시신이 좀 부풀어 올라서 네. 5cm 정도 크게 보였답니다. 아, 통상 이런 변사 사건. 그래서 좀 크게 큰 사람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네.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부검할 때는 160cm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유병헌 씨 시신이 맞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예, 지금으로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네, 네. 단 0.1%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궁금한 거 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자살일 수도 있지만 타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보통 자살하는 사람은 신발을 벗고 자살하거든요. 네. 지금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발이 옆에 가지런히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네. 따라서 자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네. 하늘을 보고 있었고 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네. 5월 26일하고 7일 사이에 순천 네.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새벽에는 영상 13도 그리고 낮에는 31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일교차가 큰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 네.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네네. 그냥 모습으로 자살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느 다른 타살 또는 자살의 다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또 그 지금 없어진 네. 20억 원의 네. 행방도 타살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유병헌 씨가 도피하면서 자금으로 현금을 가방에 채워서 네. 가방의 크기로 볼 때 한 20억 원쯤 되는 돈을 들고 다닌 것 같다라는 네. 진술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발견된 시신에서는, 그러니까 6월 12일에 발견된 시신 근처에서는 네.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돈을 노리고 네. 유병헌 씨를 죽인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지금 타살에 대한 어떤 타살로 네.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신이 네. 80% 이상 백구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진 뼈하고 백구화. 살점은 한 20%밖에 안 남아 네.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 타살 의혹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2차적인 추가 부검이 이런 독극물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네. 좀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여부를 보고 네. 타살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그 지역에는 독사가 많이 산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도피해서 산속에 지내다가 뱀에게 물렸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보는 이 네. 사망 원인을 네. 타살이 아닐 경우 네.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다 실족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현지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또 자살했을 가능성, 네. 그다음에 독사에 물렸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지금 경찰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토코리아 DNA 분석 이런 거 뭔지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다양한 전문적인 얘기를 좀 여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요. 아하, 이렇구나 좀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염색체 검사보다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검사가 훨씬 복잡한데요. 처음에 유병헌인지 인지를 못하고 혈액이나 조직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엉덩이뼈를 채취해갖고 그 엉덩이뼈를 가지고 DNA를 뽑느라 시간이 걸렸고요. 유병헌에 대한 프로파일이 나오니까 아마 그때 깜짝 놀라서 미토콘드리아와 다른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인지하지 못한 것, 뼈를 갖고 시행한 것, 그다음 뼈 이후에 확실한 검사를 위해서 다른 검사까지 해서 아마 4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어디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패에 대해 속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외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 많은 소동물이라든지 곤충류가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가능은 하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18일 정도면 부패 저렇게 할 수 있다. 뭐 예. 네. 곤충 같은 경우에 대개 네. 이제 시식 곤충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시신이 만약에 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있는 자리가 매실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파리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의 살점을 네. 이제 알을 까가지고 네. 구더기가 돼서 사람의 살점을 파먹는 그런 네. 파리 종류만 약 30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근에 네. 그런 파리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사람이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만에도 바로 파리가 거기에 앉아서 알을 깔 수가 있고 그리고 네. 그 알이 2, 3일이면 바로 구더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더기가 시신을 파먹기 시작하면은 일주일에도 네. 바로 시신의 절반 이상을 파먹을 네.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열흘 좀 넘은 시신이면은 80%의 백골화가 이루어질 수 충분히 있다라고 법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매실밭입니다. 바로 지금 매실 열매 보시는데, 자, 저렇게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높지 않은 매실나무 사이에 유병헌 씨가 풀숲에 자신이 가지런히 누운 상태로 그 사망한 모습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예. 가지런히 누워있는 거 보면은 네. 자신이 죽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죽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몸이 아주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네. 자기 자신도 하늘나라에 갈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누워서 숨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봤는데, 경찰 몇 명이 폴리스 라인을 만들어 놓고요. 자, 풀섭 있는 사이에 풀이 납작하게 누워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곳이 유병헌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곳인데, 자, 마이크,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찰들 모습들 보이고요. 바로 오늘 촬영한, 바로 저 안이죠. 네, 키가 크지 않은 예. 풀숲 사이에 유병헌 씨가 발견된 곳입니다. 예. 저렇게 저 눕혀 있는 안인데 곳, 밖에서는 저 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설령 사람이 저기에 있더라도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알기가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예, 방금 화면에 나온 그 어르신께서 저 네. 매실밭의 주인이고요.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분에 따르면은 풀섭을 일부러 네. 밟아서 누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놓고 그렇죠. 그 좀 눕혀 사이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 눌려 자리에 있네요. 저렇게 풀을 눕혀 놓고 네. 위에 시신이 반듯하게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유병헌 씨 본인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오늘 경찰이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패한 시체, 사체의 경우에는 치과 기록 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예.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죠. 네, 이날 발견된, 그러니까 6월에 발견된 시신에서는 금리가 10개가 있었다고 이제 경찰이 오늘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유병헌 씨가 네. 뭐 보통의 사람들처럼 치과 진료를 네. 이제 외부에서 받았다면은 아마도 좀 더 일찍 이 시신이 유병헌 씨라는 걸 확인했을 텐데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 이곳은 흑백 사진을 저희가 좀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구원파 시설 안에 저런 식의 치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요. 금수원 네. 안에. 유병헌 씨는 본인에 관련된 기록이 어딘가에 남는 걸 싫어해서 네. 지난 5년 동안 의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요. 치과 진료도 저런 식의 내부 네. 시설에서 구원파 신도 중에 있는 의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치과 기록이 전혀 없었고 네. 금리 10개는 상당히 특이한 것인데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유병헌 씨일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무슨 치과 이런데 다닌 기록이 없거든요. 자기 금수원 그 영토 안에 저렇게 지하에 치과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기록이 있을 리 없는데 일단 금리 10개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저 금수원을 좀 조사해 보면 그 치과의와 관련된 기록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일들. 일단 경찰은 타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파 이분들은 이런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후에 세월호 참사의 그 복구 수습 과정에 어떤 난제들이 놓여 있을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은이 봅니다.